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혹시 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죠. 하지만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어느 날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 나비였습니다.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아무 걱정 없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다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자는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장자가 되어 나비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되어 장자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장자는 이 질문에 대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답을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 심각하게 살았구나. 여러분을 만나러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중국 땅에서 왔습니다. 그 시절 중국은 전국시대라 하여 나라와 나라가 매일 전쟁을 벌이던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고 왕들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의 아주 평범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늘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왕도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두 가지를 멀리했습니다. 첫째는 권력이고 둘째는 남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 비로소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이라는 꿈속을 나비처럼 살며시 날아다니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귀만 열어두세요. 마음만 조금 열어두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고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제가 가장 유명해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호전몽, 즉 나비의 꿈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날이 더웠는지 피곤했는지 아니면 그냥 우주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려 했는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팔도 없었고 다리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 마리 나비였습니다. 날개는 황금빛이었습니다. 아주 가벼웠습니다. 바람이 불면 저는 그 바람에 몸을 맡겼습니다. 꽃이 보이면 그쪽으로 날아갔고 햇빛이 따뜻한 곳에서는 잠시 날개를 펼치고 쉬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는 아무것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비에게는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꽃, 지금 이 바람, 지금 이 햇살, 그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인 삶, 그것이 나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아무런 걱정 없이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 저는 다시 장자였습니다.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전몽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쩌면 한 번의 꿈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아주 길고 생생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너무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꿈속에서 너무 발버둥치면 꿈이 더 힘들어집니다. 꿈인 줄 알면 조금은 가볍게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자 선생, 그게 꿈이면 지금 내 고통도 꿈입니까? 내 배고픔도 꿈입니까? 하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꿈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쁨도 꿈입니다. 지금의 슬픔도 꿈이고 지금의 행복도 꿈입니다. 그렇기에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다시 오지 않을 꿈이기에, 인생은 다시 오지 않는 꿈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대단한 순간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새벽에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던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웃던 날, 그런 순간들이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나비처럼 제가 세상을 살며 가장 신기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 중년을 지나는 사람들도 보았고,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나이에나 사람들은 힘들어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취직을 못해서 힘들다.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힘들다.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힘들다.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없으니까 힘들고, 있어도 더 갖고 싶어서 힘들고, 자식이 걱정이에요. 큰애는 직장을 잘 다니나, 작은애는 결혼은 언제 하나, 남편은 건강은 괜찮은가, 나는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지. 걱정이 끝이 없어요. 중년이 되면 돈 걱정에 사람 걱정까지 더해집니다. 내 걱정보다 남 걱정이 더 많아지는 나이입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남은 게 뭐가 있나? 몸은 성하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먼저 가고 이제 나는 뭐 하며 살아야 하나?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대였던 시절, 지금의 나이를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늙지 않을 것이다. 늙더라도 아직 먼 일이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면 머리는 휘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깨닫습니다. 인생이 생각보다 아주 빠르다는 것을. 인생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흐르는 강물입니다. 제 친구 혜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자, 자네는 왜 그렇게 느긋하게 사는 건가?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자네는 강가에서 낚시나 하고 그러다 인생 다 지나가겠네. 혜씨, 자네는 인생이 빠르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하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른가. 정신 차리면 또 1년이 가고 1년이 가면 또 10년이 가고 그렇다면 그 빠른 인생 동안 자네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지.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지는가? 그것은 혜씨,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사람을 보았네. 30년 동안 오직 돈만 벌었지.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네. 그리고 60이 되어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어. 그런데 그때 이미 몸이 망가져 있었네. 돈은 생겼는데 쓸 기력이 없었지. 그래서 그 부자가 말했다네. 내 젊음을 돌려다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가 아니라 남보다 얼마나 더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옆집이 새 차를 샀으면 나도 사야 하고, 친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내 자식도 그래야 하고, 동창이 승진했으면 나도 해야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교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집을 사면 더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내가 승진하면 더 높은 자리가 있고,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삶은 영원히 부족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이 비교를 멈췄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먹는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는지, 강가의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딱 하루만 비교를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좋은가? 나는 지금 무엇이 기쁜가? 그 작은 것들이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장자 선생님, 저희 왕께서 선생님을 모시러 보냈습니다. 왕께서는 선생님을 제상으로 모시고 싶다 하십니다. 나라의 모든 일을 선생님과 함께 의논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장자, 제상이라네.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귀하, 혹시 초나라의 제사에 쓰이는 거북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사용 거북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초나라에는 3000년 된 거북이의 등껍데기가 있다 합니다. 왕은 그것을 비단에 싸서 상자에 넣고 사당에 귀하게 모셔두었습니다. 귀하, 그 거북이가 행복할까요? 그야, 귀하게 모셔지니 행복하겠지요. 아닙니다. 그 거북이는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진흙 속을 기어다니며 꼬리를 끌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단 상자 안에 모셔지기보다 살아서 진흙 속을 자유롭게 기어다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상 자리를 거절하시는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 강가에서 바람을 맞으며 물고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귀하, 돌아가서 왕께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장자는 진흙 속의 거북이처럼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자, 자네는 도대체 왜 그런 기회를 버리는 건가? 해씨, 나는 기회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킨 것이네. 하지만 제상이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나? 해씨, 내가 제상이 되는 순간 나는 왕의 사람이 되네. 왕이 옳다고 하면 옳아야 하고 왕이 틀렸어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자네는 제사에 쓰이는 소 이야기를 아는가? 제사에 쓰이는 소는 좋은 사료를 먹고 화려한 장식도 달고 귀하게 대접받지. 하지만 결국 제사날 도끼를 맞네. 반면 논에서 일하는 소는 흙을 뒤집어 쓰고 고생하며 살지만 오래 살지. 겉으로 화려한 인생이 반드시 행복한 인생은 아니라네. 겉으로 화려한 인생이 반드시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위,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위해 달려왔는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니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원한다니까 나도 원한다고 착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경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남들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하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여정입니다. 저는 왕의 제상이 되는 것보다 강가에서 낚시하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그 강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강가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들의 왕궁을 향해 달리고 계십니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가장 진지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나? 이제 쓸모가 없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물드는 단풍 중 어느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봄꽃은 화려하고 향기롭습니다. 하지만 가을 단풍은 깊은 빛을 품고 있습니다. 봄꽃은 흘끗 보고 지나치지만 가을 단풍 앞에서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춥니다. 나이 드는 것은 봄꽃에서 가을 단풍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화려함은 줄어들지 몰라도
깊이는 더해집니다. 장자 선생,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아이들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어르신,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어르신께서는 몇십 년을 사셨습니까? 72입니다. 72년. 그 세월 동안 어르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일하고, 가정 꾸리고, 자식 키우고, 그냥 살았지요. 그냥 살았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그냥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매일 일어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용감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어르신, 72년 동안 어르신이 만들어낸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의 웃음, 손자의 탄생, 가족들의 밥상, 그 모든 것이 어르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것이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내 것처럼 보입니다. 빠르게 달리고, 많이 얻고, 높이 오르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첫째는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오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고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둘째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원합니다. 인맥이 넓어야 한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셋째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항상 어딘가를 향해 달립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다름질이 멈추고 비로소 지금 이 자리가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햇살, 이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나이가 드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전반은 세상을 향해 달리는 시간이고 인생의 후반은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돌아옴이 결코 퇴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입니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군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깊은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지혜이고 사랑이고 기억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비 꿈을 꾼 이후로 평생 마음속에 남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너무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잠을 잘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지나갑니다. 젊은 날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빛나던 청춘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벚꽃이 며칠 만에 지기 때문에 그토록 아름다운 것처럼 돈도 지나갑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를 위해 삶을 바치는 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사람도 지나갑니다. 이별은 아픕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었기에 이별도 있습니다. 이별이 아프다는 것은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나가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짐을 오늘 미리 지는 것입니다. 그 짐이 실제로 오면 그때 지어도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것만 지십시오. 둘째,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두 가지가 갖고 싶고
두 가지를 얻으면 세 가지가 갖고 싶습니다. 그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미 가진 것들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셋째,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화는 내 마음을 가장 먼저 태웁니다. 남을 향해 분노할 때 사실 가장 많이 다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화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평화가 옵니다. 인생은 잠깐 머무는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이라는 여관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누군가는 일찍 떠나고 누군가는 조금 더 머뭅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길을 떠납니다. 그 여행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짐의 무게가 아닙니다.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지나치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나비처럼 사십시오. 가볍게, 자유롭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나비는 어제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비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비는 지금 이 꽃, 지금 이 바람, 지금 이 햇살만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그 나비가 되어 보십시오. 지금 옆에 앉은 사람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지금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운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모든 날들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였습니다. 그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새벽에 아이의 열을 식히기 위해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두던 밤, 자식의 수업날 더 긴장하며 새벽 기도를 드리던 날, 자식을 위해 내 것을 아끼며 살아온 세월, 여러분은 누군가의 배우자였습니다. 함께 기쁜 날도 있었고 다투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날들이 모여 하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정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폭풍이 쳐도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사십시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나비처럼 사십시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십시오. 꽃이 있는 곳에서 잠시 쉬십시오. 햇살이 따뜻한 곳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래전 제가 그 나비 꿈을 꾼 뒤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거대한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지도 모릅니다. 이 꿈이 끝날 때 우리는 다시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 꿈이 끝나는 날까지 오늘 이 꿈을 아름답게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인생이 끝날 무렵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인생이 참 꿈 같았구나. 그리고 그 꿈이 참 아름다웠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비처럼 가볍고 자유롭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이 강연에서 다루지 못한 장자의 소중한 가르침들을 아래에 모았습니다. 조용히 읽어보시며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삶에 대하여 작은 새는 큰 새가 구말리를 나는 것을 비웃는다. 하지만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충분함이 있다. 우리는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삶의 크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대가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다. 삶 자체가 이미 선물입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과 내려놓음에 대하여 물이 고이면 썩는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집착하면 썩는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애벌레의 길을 거부하지 마라. 지금 이 자리가 성장의 과정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과정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과 삶에 대하여
삶은 죽음의 동반자이고 죽음은 삶의 시작이다. 장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하여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잃는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오늘 하루 나비처럼 사십시오. 가볍게, 천천히,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